안녕하십니까. 30대 내 집 짓자 홍명기입니다. 오늘 좀 날씨가 좋아서 여기 저희 테라스에 좀 한번 나와봤어요. 제가 다음 영상 촬영해야 되는데 저희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저 멀리 지금 KTX가 지나가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구독자 수가 현재 기준으로 2202분이나 계십니다. 제가 이거 개설한 지 22일밖에 안 됐는데 거의 하루에 100명씩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서 지금 너무 폭발적이어서 저도 좀 되게 신기한데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만한 채널이 아닌데 이런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은 제가 뭐 유튜브 하게 된 계기는 요즘 다 돈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경험도 공유하고 싶고 이게 돈이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나 정보들을 여러분께 제공하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 5-6편 정도만 더 올라가면 저희 집 건축은 끝나요. 더 이상 여러분들께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제 채널이 끝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집 지으면서 만났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집을 찾아오신 분도 많으시고 지금 건축을 준비 중인 분도 계시고 건축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건축이 끝난 집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좀 취재를 해가지고 그 직접 건축을 하셨던 건축주나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발전되는 이런 직영 건축과 건축주의 입장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동시에 저는 좀 자재를 좀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판넬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런 세라믹 사이딩 뒤에 보시는 뭐 문이나 뭐 이런 데크 뭐 저런 잔디 뭐 이런 방화문 이런 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모든 거는 다 제조사에서 만들어 놓은 대로 정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런 게 참 좋은 자재 선택에 좋은 도움이 되겠지만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세요. 전 이게 싫어요. 그래서 조금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제 생각을 알려드리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요즘 리뷰가 되게 많잖아요. 뭐 휴대폰이라든가 뭐 카메라, 가전제품, 뭐 자동차 리뷰가 굉장히 많은데 주택 리뷰는 없어요. 그죠? 정말 살아본 사람들이 직접 영상을 찍거나 글로 쓴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블로그의 시대는 갔고요. 이제 영상의 시대가 왔는데 저도 사진을 찍는 사람이지만 영상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지만 제가 왜 영상을 싫어했냐면 제가 컴퓨터를 켜서 꺼내보지 않는 한은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진은 걸어놓으면 보는 건데 영상은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TV에 계속 틀어놔도 되겠지만 누군가 켜야 되잖아요. 하지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진이 전 더 좋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저는 사진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라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저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제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제가 만나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바이어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 제품이 작동하는 방법과 그게 구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영상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집의 리뷰가 다 끝나면 저는 이 영상과 채널이 모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계획은 제 집 말고도 전국적으로 피해보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와 다르게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셔서 정말 집을 잘 지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그 집을 방문하고 집을 소개할 수 있을 만큼의 기회를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공유를 통해서 내 경험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분들께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의 건축판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고 평생 한 번밖에 짓지 않는 집들이 지금 이런 걸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도 사기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차 잘못 사고 엔진 잘못돼 있고 그런 것들이 지난 10년간, 20년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자, 건축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바뀔 텐데 제가 느끼는 건 이런 식으로 정보가 폐쇄적이면 더 이상 발전은 없고 계속 피해자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서 피해보시는 분은 피해보신 대로의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정말 집을 잘 지으신 분들은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사람과 집을 지어서 잘 지었다는 것을 공유해 주시면 우리는 그거를 보고 집을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선택할 수 있고요. 이게 얼만큼의 장벽이 내 앞에 놓여 있는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참 좋겠고 그런 분들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재 같은 부분도 세라믹 사이딩도 굉장히 많고 벽돌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천고 벽돌 벽돌 많죠. 여기 붙어있는 이런 큐블럭부터 시작해서요. 자, 요 뒤에 보이시는 큐블럭은 진짜 큐블럭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업체에서 사다 썼지만 그분들이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똑같이 만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격이 그 블럭보다 저렴합니다. 이런 자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재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창호가 왜 메이커들은 비싸고 이런 일반 샤시들은 더 저렴한지 그냥 막연한 차이잖아요. 저는 그 안에 있는 성분과 어떤 공법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재를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찾아뵙고 더 장사가 잘 되게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광고의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흥해야 소비자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신 업자분이나 정직하신 자재를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라믹 사이딩, 판넬, 데크, 합성 목재, 문 엄청 많잖아요. 다 연락을 주세요. 제가 한 번씩 찾아뵐게요. 단 자신 있으셔야 됩니다. 저도 보통은 아니거든요. 가가지고 제가 어떤 트집을 잡을지 몰라요. 물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만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갈게요. 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고요. 오늘은 제가 댓글에 많은 것들이 달렸는데 몇 가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시간을 마무리를 할게요. 정말 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개를 추려봤어요. 추려봤는데 첫 번째 30대 맞나요? 네, 30대 맞습니다. 82년생이고요. 38살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 논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30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일반 건축사와 비교했을 때 저희 집이 얼만큼 잘 지어졌는지 비교해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잘 짓는 건축사와 비교했을 때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긴 했습니다.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집을 지었고요. 모든 거는 자재와 모든 거를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뭐 하나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교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으나 제가 지으나 도면을 보고 짓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오버스펙으로 짓지 않는 한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뭐 벽을 하나 대는데 제가 두 개를 댔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도면대로만 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벽체를 100T를 두 개 대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축 도면에 있는 대로만 정확히 시공하면 한국에서는 덥고 춥고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잘 사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걸 그리신 건축 설계사 분께서도 저랑 똑같은 말을 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쵸? 그분들이 그리신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시공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추운 집에 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자재를 더 좋은 걸 쓰고 나쁜 걸 쓰고 이런 걸 판단하시기 전에 정확한 자재를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시공하는 방법들을 연구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요. H빔 건물이 기초 내진 공사를 잘못하면 더 위험하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기초 내진 공사를 잘못하면, 기초 토목 공사 말씀이시죠? 그 어떤 건물도 위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H빔이 더 위험하다. 목조 주택보다 H빔이 더 위험하다. H빔이 콘크리트 주택보다 더 위험하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위험한 건 더 위험하다는 건 없어요. 그냥 위험한 겁니다. 전부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지금 제가 칼을 들고 작업을 하다가 손을 조금 빈거나 많이 빈거나 그냥 둘 다 위험한 겁니다. 좀 더 다치고 덜 다친다는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다쳤어요. 다쳤다는 거에 주목해야지 집을 공사를 잘못하면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공사는 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고요. 그 장치들을 정확히 시공했을 때 그 장치가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정확히 일을 하고 그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위험하거나 덜 위험하거나 이런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위험하다면 하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위험하면 그걸 하지 마시고요. 더 안전한 걸로 시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 때문에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거면 추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면 굳이 이걸로 짓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화학 성분 때문에 인간이 살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스티로폼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화학 성분이 무서우시면 저희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화학 반응입니다. 그것이 굳어가는 것 자체가 화학 반응이에요. 철권 건물은 화학 반응 속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샌드위치 판넬이랑 똑같아요. 물론 뭐 그걸 뭘 싼다 그래서 그게 적어질까요? 라돈의 역습이 돌아오겠죠. 물론 뭐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다곤 하지만, 자, 그런 거를 생각하시기 전에 집을 얼마나 더 튼튼하고 시공을 잘할지를 걱정하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을 다 무슨 화학 제품 때문에 못 산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집을 지을 수 없고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샌드위치 판넬이 화학 성분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좀 반대고요. 그렇다면 장판도 까시면 안 되고요. 모든 화학 제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실크 벽지 비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실크라고 붙였죠. 실크 벽지가 합지보다 훨씬 더 싸구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 써요. 외부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겁니다. 그냥 화학 비닐로예요. 비닐로 만든 거예요. 자, 어떻게 테스트하냐? 집에서 벽지 이렇게 만드시고요. 여기다 물 부어보세요. 물이 밑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 비닐이니까. 자, 그냥 때 안 타고 오래가서 저희 동네, 저희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 화학 성분 눈하시면 이런 것도 사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질타하거나 뭐 싸우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댓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제 생각도 참고해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선택은 건축주의 몫이니까요. 자, 다음은 견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견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견적을 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작업을 할 겁니다. 만약에 뒤에 있는 블럭을 쌓을 거예요. 블럭을 쌓는데 저는 작업자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저는 이 블럭을 한 단을 쌓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철근을 한 줄씩 깔을 거예요. 왜? 너무 무거워서 넘어갈까 걱정이 되거든요. 하지만 작업자분께서는 그런 철근 넣지 않아도 이 콘크리트로 충분히 버티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라도 이걸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자분께서는 그걸 넣는 거를 생각해서 저한테 견적을 넣어주시겠죠. 그죠? 그걸 넣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견적을 넣어주시면 견적을 잘못 넣으신 거예요.
자, 만약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얘기를 다 끝내고 제가 요구사항을 다 말씀드리고,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사인을 하는 순간 저는 100만 원에 한 단 쌀 때마다 철근을 넣고 한 단 쌓고 철근을 넣고 한 단 쌓고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사인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들어왔는데 철근을 준비를 안 해왔어요. 이거는 잘못된 견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건축주는 정말 싸게 하려고만 하시고 그때 견적 낼 때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자꾸 시키니까 작업자들은 그거를 납득을 못해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견적을 넣으실 때 정확히 넣으셔야 돼요. 건축주가 말한 거를 토대로 넣으셔야지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게 견적이고 거래의 성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건축주가 처음에 말도 안 한 거 와서 시키는 건축주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괜히 서비스 바라고 이것 좀 더 해주세요, 이것 좀 더 해주세요. 건축주분들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오늘 이분과 이야기한 것만 정확한 금액으로 딱 끝내고 가야지 그분도 기분이 좋아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도 견적을 내시고 견적을 받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견적에 포함된 내용인지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금액만 보고 절대 받지 마세요. 금액이 너무 싸도 문제고요, 너무 비싸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견적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블럭이 몇 개 들어가고 여분으로 몇 개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2명이 와서 이틀을 일할 겁니다, 3일을 일할 겁니다. 이렇게 견적을 내시고요. 뭐 식대 같은 건 뭐 추가입니다. 아니면은 뭐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견적을 받으셔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돼서 서로 싸우는 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제 채널에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가끔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저는 모든 거를 오픈해 놓고 저희 집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무슨 업자들과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좋은 분들은 언제나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못 만났을 뿐이고요. 저는 그분들과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제가 요 전전 영상에 올렸던 그런 오픈하우스 있잖아요. 이게 문만 열어봐도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만, 현관문만 딱 열어봐도 느낌이 와요. 몇 번 다녀보시면 알아요. 이 집은 정말 신경 써서 지은 집이 맞구나라는 게 딱 느낌이 와요. 하지만 시장 경제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좋아 보이고 비싸 보이는 거는 다 가격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오픈하우스도 가격대가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하지만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그걸 선택하는 건 건축주의 입장입니다. 제가 사기당하고 집을 힘들게 지었지만 저는 다시 집을 짓는다면 정확한 견적으로 정확하게 일을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자분을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찾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도면이고, 도면을 가지고 가견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업자분께서 견적이 들어왔을 때 이 견적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를 건축주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야 되고요. 도면을 정확히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벽체에다가 어떤 자재를 얼만큼 시공할 거고 어디서 얼마에 파는지를 아셔야지 정확한 자재의 단가가 나옵니다. 이거를 견적을 내시기 전에 어느 정도는 쫙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거에 따른 인건비는 건축업자가 추가해서 들어오면 그 견적을 보시고 요 정도면 내가 낸 견적과 비슷하네, 이 정도면 하실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견적을 내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사랑하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200만 원을 얘기하든 10만 원을 얘기하든 저는 어쩔 수 없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비싸구나, 싸구나 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저게 정말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렇죠, 다 가서 휴대폰을 사기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죠. 이게 대충 얼마인지. 그리고 가서 그분과 딜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건축하실 때는 그런 일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게 얼마인지, 얼만큼인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야지 건축업자를 상대하시고 견적을 받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가서 약간의 실수나 무지함을 보이시면 저런 업자분들께서는 가차없습니다. 그냥 바가지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건축업자분들 자재에다가 이윤 붙이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10,000원짜리 11,000원에 넣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일하고 여러분의 인건비를 받아가셨으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이 현장엔 100만 원 넣치면 되는데 110만 원을 넣어서 10만 원을 더 챙겨가시려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자재와 인건비를 딱 분리시켜서 견적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예비 건축주분들께서도 견적을 받으실 때 자재와 노임, 인건비를 정확히 분리시켜서 견적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야지 견적이 더 투명하고 정확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 인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영상은 저희 집 실내를 인테리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응원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거의 주 영상 시청자분들이 35살에서 65세까지 남성분들이세요. 여자분들은 거의 5%도 안 됩니다.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신데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가장들과 그리고 엄마들 열심히 사시고 좋은 집 지어서 가족들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채널이 그런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